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8회 CBT 실전 문제 2과목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가치 분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안전가치 분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기능 위주로 분석해야죠. 왜 비용이 드는가를 분석해야죠. 그룹 활동은 전원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것은 안전가치 분석의 특징이지만 정답은 3번 특정 위험의 분석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분석해야죠. 표시값의 변화 방향이나 변화 속도를 나타내어 전반적인 추이의 변화를 관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표시장치 유형은? 추이의 변화를 관측할 필요가 있는데 적합한 표시장치 유형을 찾는 문제죠. 동치명은 변하는 추이를 관측하는 데 적합한 표시장치죠. 정량적 표시장치는 해설에 동치명, 동목형, 계수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야는 색상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 다음 중 시야의 범위가 가장 넓은 색상은? 시야의 범위가 가장 넓은 색상은 정답은 1번 백색이 가장 넓고 녹색, 적색, 청색 순이죠? 그렇죠? 시야 검사할 때 검사 기기도 백색이죠? 그렇죠?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표시장치 중 시각장치보다 청각장치를 사용해야 더 좋은 경우는? 시각장치보다 청각장치를 사용하여야 더 좋은 경우를 찾는 문제죠. 메시지가 나중에 재참조되는 경우, 메시지가 공간적인 이치를 다루는 경우, 수신자가 청각계통이 과부하 상태인 경우는 시각적 표시장치의 특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죠. 정답은 2번 직무상 수신자가 자주 움직이는 경우는 청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죠. 음압 수준이 120dB인 경우 1000Hz에서의 폰값과 손값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 문제는 폰값과 손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000Hz에서 1dB은 1폰이므로 120dB은 120폰이 됩니다. 손값을 구하는 공식은 2의 10분의 폰값 마이너스 40으로 계산되며 대입하면 2의 10분의 120 마이너스 40 계산하면 2의 10분의 80 2의 8승 2의 8승은 256입니다. 정답은 4번 120폰 256손입니다. 정보처리 기능 중 정보 보관에 해당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정보 보관에 해당되는 것과 관계가 먼 것을 찾는 문제죠. 감지, 정보 처리, 행동 기능은 정보 보관과 연계되는 기능이지만 정답은 3번 출력은 정보 보관의 기능은 아니죠. 품질 검사 작업자가 한 로트에서 검사 오류를 범할 확률이 0.1이고 이 작업자가 하루에 5개의 로트를 검사한다면 5개 로트에서 에러를 범하지 않을 확률은? 이 문제는 에러를 범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실수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인간이 실수하지 않을 확률, 에러가 없을 확률은 전체 1에서 실수할 확률 P를 뺀 것으로 계산하며 이 문제는 5개의 로트 모두 에러가 없어야 하므로 1-P를 5번 곱해주면 되겠죠? 간단히 정리하면 1-P의 5승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 인간이 실수할 확률은 0.1이므로 대입해주면 1-0.1의 5승 계산하면 0.59 %로 변환하면 59%가 되겠죠? 정답은 3번 59%. 크기가 다른 복수의 조종 장치를 촉감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구별이 가능한 최소의 직경 차이와 최소의 두께 차이로 가장 적합한 것은? 최소 직경 차이와 최소 두께 차이를 찾는 문제죠. 정답은 2번. 직경 차이는 1.3cm, 두께 차이는 0.95cm가 적합하죠. 이 문제는 외워두는 게 좋겠죠. 일반적인 수공구의 설계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수공구의 설계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찾는 문제죠. 손목은 곧게 유지해야죠. 반복적인 손가락 동작은 피해야죠. 손잡이는 접촉 면적을 가능하면 크게 해야죠. 정답은 3번. 사용이 용이한 검지만을 주로 사용하게 설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문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작업장에서 구성 요소를 배치하는 인간공학적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구성 요소를 배치하는 인간공학적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죠. 중요도의 원칙, 기능성의 원칙, 사용 빈도의 원칙과 정답은 2번. 선입, 선출의 원칙이 아니라 사용 순서의 원칙을 포함하여 공간 배치의 4원칙이죠. 그렇죠? 이 문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인간과 기계의 능력에 대한 실용성 한계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간과 기계의 능력에 대한 실용성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1번. 일반적으로 인간과 기계의 비교가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용되지 않죠. 2번. 상대적인 비교는 항상 변하기 마련이죠. 3번. 기능의 수행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죠. 4번. 최선의 성능을 마련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인간-기계 시스템의 형태 중 인간이 사용자나 동력원으로 기능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인간이 사용자나 동력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1번. 수동체계는 인간이 동력원을 제공하죠. 수작업을 말하죠. 프레스 공장에서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점광원에서 2m 떨어진 곳의 조도가 500룩스였다면 4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는 몇 룩스인가? 이 문제는 4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도를 구하는 공식은 거리 제곱분의 광도를 구하는데요. 2m에서 조도가 500룩스였으므로 500룩스는 2m의 제곱분의 광도로 계산이 되죠. 따라서 광도는 500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은 4죠. 계산하면 2000. 동일한 광도에서 4m의 조도를 구하면 4의 제곱 분의 위에서 구한 광도 2000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125룩스. 정답은 3번 125룩스죠. 다음 중 신체와 환경 간의 열교환 과정을 가장 올바르게 나타낸 식은? 단, W는 1, M은 대사, S는 열축적, R은 복사, C는 대류, E는 증발, C로는 의복의 단열률이다. 신체와 환경 간의 열교환 과정을 나타내는 식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2번. 열축적 S는 M-W 플러스 마이너스 R 플러스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죠. H요업 공장의 근로자 T씨는 작업일 3월 15일에 다음과 같은 소음에 노출되었다. 총 소음 노출량은 약 얼마인가? 총 소음 노출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90dB 소음일 때 하루 허용 기준 시간은 8시간이죠. 여기에서 5dB만큼 감소되면 시간은 2배로 늘어나고 또 5dB만큼 감소하면 시간은 2배로 늘어나죠. 반대로 5dB만큼 소음이 커지면 시간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또
데시벨만큼 증가하면 시간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80데시벨일 때 허용 시간은 32시간, 90데시벨일 때는 8시간, 100데시벨일 때는 2시간이 됩니다. 소음 노출 지수는 최대 허용 시간분의 실제 노출 시간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데요. 문제의 조건을 대입해 보면 80데시벨일 때 허용 시간 32시간 분의 2시간 반은 2.5시간이죠. 플러스 90데시벨일 때 허용 시간 8시간 분의 4시간 30분은 4.5시간이죠. 플러스 100데시벨일 때 허용 시간 2시간 분의 실제 노출 시간 1시간 각각을 더해서 곱하기 100 계산하면 114.06 정답은 1번 114.1이죠.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 중 FME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FME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4번 시스템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고장의 가능성을 정하고 그 영향을 결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성적, 기랍적 분석 방법이죠. 시스템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요건이 아닌 것은 시스템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요건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안전활동의 계획 및 관리, 시스템 안전에 필요한 사람의 동일성 식별, 시스템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 해석 및 평가와 정답은 2번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과 분리 및 배치가 아니라 프로그램 영역과의 조정을 포함하여 업무 수행 요건이죠. 한국산업표준상 결합나무 분석 시 다음과 같이 사용되는 사상기호가 나타내는 사상은 그림의 사상기호를 찾는 문제죠. 정답은 1번 그림은 공사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상이죠. 결함수 분석 FTA 결과 보기와 같은 패스셋을 구하였다. X4가 중복 사상인 경우 최소 패스셋으로 맞는 것은 최소 패스셋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소 패스셋은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최소한의 패스셋을 말하는데요. 주어진 패스셋을 살펴보면 첫 번째 X2, X3, X4 두 번째 X1, X3, X4 세 번째 X3, X4가 있죠. 주어진 패스셋에서 이미 X3, X4는 패스셋이므로 첫 번째 패스셋의 X2, 두 번째 패스셋의 X1은 영향을 주지 않겠죠? 따라서 최소 패스셋은 X3, X4가 되겠죠? 정답은 1번 X3, X4죠? 윤활관리 시스템에서 준수해야 하는 4가지 원칙이 아닌 것은 윤활관리 시스템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적정량 수준, 올바른 윤활법의 선택, 윤활기간의 올바른 준수와 정답은 2번 다양한 윤활제의 혼합이 아니라 기계에 적합한 윤활제 선정을 포함하여 윤활관리 시스템에서 준수해야 할 4가지 원칙이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